산업 트렌드부터 현업 비하인드까지 업계의 인사이트를 업로드하는 시간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LG AI 연구원의 이건희 연구원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LG AI 연구원에서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 랩 소속 연구원 이건희입니다. 일단 석박사 때는 3D 비전 3차원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LG AI 연구원에 입사해서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랑 멀티모달 LLM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피지컬 AI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인 거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3D 그 영상들이나 그것들을 기계가 이해하는,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연구를 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 연구는 그 시각적인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진을 이해한다라는 게 왜 어려운 건지 사실 정확히 감은 안 오거든요. 네. 고양이냐 개냐 맞추는 그거가 이제 옛날엔 안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똑똑해져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개랑 고양이 구분할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이해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는 이미지나 비디오가 담고 있는 것에 대한 추론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분류보다 그걸 넘어서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실제로 이해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되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규칙이 정해져 있었던 어떤 알고리즘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기존에는 태스크들이 있으면 그 태스크마다의 잘하는 이제 모델들을 각각 따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강력한 대규모 모델이 하나 생김으로써 하나의 범용적인 모델이 생긴 거죠. 이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태스크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빨래 개 주는 로봇, 뭐 청소기 뭐 돌려주는 로봇 뭐 이런 게 뭐 있었다고 치면은 각각 하나씩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집안일을 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해를 하고 알아서 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게끔 이제 달려가고 있는 아니죠, 거죠. 먼 미래에. 네. 예. 옛날에는 어떤 문서가 들어오면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이 따로 있어야 됐고, 문서를 요약하는 모델이 또 따로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문서를 번역하는 모델이 또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LLM한테 어떤 태스크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 태스크를 LLM 하나에 이제 맡기잖아요. 지금은 사실 LLM 서비스들에 뭐든지 다 텍스트 관련된 거 시킬 수 있으니까 이용자들은 그 하나만 이용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진다.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뭔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RFM 어떤 식으로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나요? 글로벌하게 혹은 뭐 LG AI 연구원에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VLA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들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월드 모델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프로치, 그 두 가지를 이제 별도로 달리기도 하고 그걸 하나에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드 모델이 조금 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VLM은 쉽게 비유를 하면 어떤 시각적인 정보로 상황을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명령을 하면 그걸 바로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드 모델은 이걸 바로 수행하기보다 한번 미래를 예측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나서 수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디오로 한번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수행을 하는 이제 구조가 월드 모델 기반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고 하는 애보다 생각하고 하는 애가 더 정확도가 높은 건가요? 정확도라기보다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월드 모델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상상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 속도는 VLA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약간 성격으로 치면 좀 성격이 급한 애는 VLA고 네. 약간 성격이 좀 느긋하고 온화한 애는 생성형 모델 쓰는 월드 모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 궁금한 거는 범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은 뭐 언제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태스크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그걸 잘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핵심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물건을 집는다고 하더라도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색상이 바뀌어도 이걸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사실 이 물건을 하나 위치를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물체 자체를 바꿨을 때 완벽하게 집는 것도
사실은 아직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RF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그럼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어떤 타스크를 시켰을 때 그게 어떤 플로우로 좀 작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VLA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로봇은 눈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컵을 들어서 나한테 줘 같은 이제 랭귀지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에서 커피는 어디 있으며 이걸 어떻게 들어서 사람한테 줄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이제 VLM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 커피를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조인트들을 이 관절 각도를 어떻게 움직이고 팔을 어떻게 포지션을 움직일까를 이제 액션 디코더가 수행을 해서 최종 액션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싹 잡아서게 들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은 많은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니까 사람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긴 진짜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만큼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되게 많이 빨라진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되게 복합적인 영역이라서 네. 계속 정보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주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게 커피를 집어야 되는데 그 커피 위치가 그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환경에서 로봇이 또 환경에 맞게 다시 잘 수행할 수 있냐? 또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걔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뭐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빙글빙글 돌고 있다던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어렵다. 네. 로봇들도 쉽지 않겠네요. 저희 코로나 때 메타버스가 엄청 핫한 키워드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 좀 되게 거품처럼 좀 사라졌단 말이죠. 그 단어 자체가. 근데 피지컬 AI도 약간 그런 마케팅 용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지컬 AI 자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 속도도 되게 빨라서 비단 거품일 것만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시장에서의 명확한 수요가 있다 네. 말씀이신 거죠. 단기적으로는 사람을 아예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업무를 조금씩 도와주는 수준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도 완전 자동화보다는 사람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고 뭐 홈로봇에서도 들어준다거나 뭐 놔준다거나 하는 업무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저희 삶에 이제 들어올 것 같고 궁극적으로 RFM이 정말 사람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사실 안전이랑 직결되는 영역도 되게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공장에서도 되게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로봇이 분명히 많은 것 일단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저출산 때문에 향후 뭐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계속 어떤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상 뭐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해주면 나라적으로 또 해피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시리즈를 하면서 저번에 CNS 이제 그 담당자분이랑도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좋은 데이터를 싸고 많이 확보할수록 로봇 학습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그만큼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데 로봇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가장 목마른 게 데이터이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 데이터 취득 관점에서 계열사에서 산업용 그리고 가전 관련 이제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시고 있고 그런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제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은 직접 이제 텔레오퍼레이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저희 연구원들이 매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텔레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오퍼레이션 당번이 있구나. 그래서 네. 오늘은 너,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네, 인턴분들도 계시고 아.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데이터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LG의 전략은 어떻게 RFM을 고도화시키려고 하는지. 일단 저희 가장 가까운 목표는 저희가 사실 도파모 AI에서도 액선 랭귀지 모델과 강점을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고 결국 저희가
엑사원 VL을 VLA 모델로 이제 확장을 하는 중이거든요. 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모델 설계 그리고 모델의 어떤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성하는 과정들도 있고 모아놓은 데이터들 기반으로 학습하고 실험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 수행하고 있습니다. LG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혹시 좀 구체적인 예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현재는 일단 LG전자 PRI와 협업을 하면서 생산 기술원. 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실제로 이 피지컬 AI를 도입할 수 있는지 기술 검증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RI에서는 어떤 로봇 암이라던가 이런 거가 네. 기존에 많이 쓰셨으니까 네. 그게 이미 있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자동화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RFM 차원까지로서 높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 맞습니다. 기존에 아. 정형화된 태스크를 하던 로봇에서 확장해서 기존에는 로봇을 적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RFM을 통해서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자라는 데 이제 함께 이제 목표를 두고 기술 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업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생각만큼 잘 되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VLA가 요구하는 능력과 VLM이 잘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VLM은 뭔가 문서나 웹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세계에서 보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 능력이 VLM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VLA로 확장하는 데 조금 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잘하고 있고 중국도 잘하고 있으면 네. 더 빨리 가려면 잘하고 있는 거 그냥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소버린 AI랑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미국,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언젠가 갑자기 공개하던 것을 멈춘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일단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제접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외부 플랫폼에 의지하기보다 저희만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봇이 센서가 다 있고 그리고 실제 물리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라던가 또 어떤 물리적인 위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한 주권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소브린 AI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야지 결국엔 쓰는 거니까 시장 경쟁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소브린 AI를 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좀 전략이 있으신 건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성능이 낮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델. 실제로 엔비디아나 구글에 있는 로봇들과 비교할 수 있고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성능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 다음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델을 만들자가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한 3년 안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참고 봐주신 분들은 진짜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LG AI 연구원을 피지컬 AI 시대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왜 계속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LG AI 연구원은 뭐 독파모에서도 증명했다시피 글로벌 수준의 AI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LG전자에서는 가전 관련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계열사에서도 산업용 공장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AI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시일 안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글로벌 수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최고의 RFM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번 달려볼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사원 개발할 때도 그거 되겠어? 이런 사람 되게 많았는데 네. 실제로 하고 나니까 다들 좀 입장이 딱 바뀌더라고요. 네. 이게 되네? 너네 정말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반전의 모먼트가 네. 피지컬 AI에서도 꼭 있으면 좋겠다. 네. 전 또 뭔가 또 하나 해내시지 않을까. 네. 그런 또 기대가 들고. 일단 LG AI 연구원에서 사실 아직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뭐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뛰어나신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연구원들도 되게 많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이 있어서 피지컬 AI에서도 분명 저희가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진짜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무려 어제 출산휴가 복귀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연구원님 덕분에 AI 연구원에서 피지컬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